다음은 사회도덕과 출제 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경희 박사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경희입니다. 네, 사회도덕과 연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의 출제 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 과목의 통합사회 한국사, 그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서 사회과에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 그리고 윤리 과목, 윤리 영역 이렇게 4개 영역에서 보시다시피 7가지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 적용 그 교육과정을 보실 때 유의할 점은 사회과 교육과정과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지리 영역과 일반사회 영역 그리고 도덕과 윤리 영역에서는 2015-74호 요 문서를 이제 교육과정 문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주의해야 될 것은 한국사를 보실 때에는 일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부 개정이 이뤄진 2018-162호 반드시 이 문서에 근거하여서 출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통합사회라든지 다른 과목에서는 뭐 1호를 보시든 18년도에 개정된 걸 보시든 크게 상관이 없지만 한국사는 제 2018-162호 별책 7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제 그 총론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9에서 일반 희망 과목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과목의 통합사회와 일반 선택 과목의 과목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과목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좀 적용된 지 많이 됐기 때문에 2009 개정 교육과정과 혼란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김성애 박사님 우려하신 대로 지금 고1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과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사회과에서 큰 것 같습니다. 저희 과목 구성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뭔가 선택 과목에서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군이 나타나면 그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시험 범위가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문항 카드에 대해서는 앞서서 여러 과목에서 교과에서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저희 이제 그 사회과 도덕과에서 검토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그 저희가 위배 판정은 아니지만 그 곤란했던 그런 사례들을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문항 그 과목명 등의 기재 오류 사례인데요. 뭐 물론 이제 선행학습 역량평가에 위배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출제 범위가 위쪽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회문화부터 생륜, 경제, 윤리, 세계사, 정치와 법, 문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적용 교육과정을 표시하실 때 요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쪽을 보고 판정을 해야 될지 상당히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2가지 문서의 정합성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취 기준을 기록해야 되는데 보통 성취 기준은 뭐 어느 과목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취 기준 코드가 이렇게 대괄호 박스 안에 있고 성취 기준 진술문이 이어지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이 성취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 해설이 존재하는데 간혹 가다가 성취 기준 해설을 출제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성취 기준을 적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사소한 거지만 아마 여러 가지 교과서를 보시면서 약간 혼란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다라는 페이지가 아마 다른 교과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교과서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런 식으로 문서 작성이 완결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수 과목 사례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문항을 출제하시고 적용되는 교과목을 이제 여러 개를 적으세요. 그런데 이제 요 케이스가 학증 평양이라는 케이스인데 아마 이건 이제 인지 평양 중에 하나이고 경제에서 굳이 이제 따지자면
아마 합리적 선택에서 관련되는 행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국어과에서 독서의 어떤 경제적 소재로서는 경제학적 혹은 경제 현상의 소재로서는 뭐 제재로서는 쓰일 수 있지 몰라도 저희 이제 경제 교육 과정에서는 이 내용이 성취 기준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괜히 이 경제라는 과목명을 넣음으로써 성취 기준이 위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배까지 판정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합리적 선택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확장해서 보면은 그 위배까지는 안 가지만 굳이 경제라는 과목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조금 하게 되고, 보통 저희 그 사회과 경제 과목은 그 신고전주의 주류 경제학에서 나온 그 역사 오래된 개념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대안적인 경제라든지 그런 행동 경제학이 다루는 개념은 간혹 가다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의 어떤 심화라든지 심화 자료라든지 뭐 더 알아보기, 뭐 더 생각해보기 요 정도에서 가끔 이제 교과서마다 그냥 흥미를 뭐 이끌어내기 위해 혹은 심화학습 위해서 제공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것은 모두가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복수 과목을 적용할 때 그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압도의 원리, 최소 극대화의 원리, 최대 극대화 원리가 역시 이게 경제사회랑 통합사회라고 하고 이렇게 제시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독서의 비문학의 어떤 경제적 소재는 될 수 있어도 사회과에서는 다루기에는 약간 넘어서는 내용이 약간이 아니라 조금 많이 넘어서는 내용인데 이 케이스는 그래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경제 과목 교육 과정에서 다룬 학습 요소가 맞는지 핵심 개념이 맞는지 한번 검토하시고 불필요하게 다과목을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아마 경제나 경영학적 소재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조건부 확률을 경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수학에서는 다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저희가 이때 뭐 알아본 바로는 확률과 이게 수원, 수투, 수학이나 수원이 아니라 확률과 뭐 통계 이쪽 과목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케이스는 이제 저희가 판정할 수가 없고 수학과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어쩌면 또 이게 경제 수학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케이스에서도 한 번 더 성취 기준을 과목마다 면밀히 분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도넛 경제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후 및 환경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에는 통합사회나 사회과 사회 문화에 관련된 성취 기준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개념을 이렇게까지 저희는 개념을 다룬 과목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는 또 필수 학습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해당 개념을 이미 한 번쯤 접한 학생과 접하지 않은 학생 간의 유불리 문제가 있을 것을 판정했고 역시 그 국어과에서 읽기 소재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회과에서는 다소 조금 지나치다 이렇게 판정하였고 위배 판정이 아니라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유토피아적 사회공학, 그 다음에 점진적 사회공학 이런 건 아마 윤리과 쪽에서 저기 다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교육과정 적용 과목에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리과에서 이 정도까지는 심화되어서 그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유불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회과 교육과정 혹은 윤리과 교육과정, 도덕과 교육과정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목을 이제 선정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이런 소재로 또 문항을 내셨어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 사실 그 경제 과목에서 시장의 외부 효과 요거를 다루곤 있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위배가 되진 않겠다. 그런데 네트워크 외부 효과는 조금 더 이렇게 뭐죠? 요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어떤 그런 또 경영이라든지 마케팅 분야의 용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 핵심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과 교육 과정을 또 근거로 가져오실 때에는 조금 유의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점 기준을 이제 보긴 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선행 학습 역량 평가를 판정하는 거지
그 문항의 어떤 오류, 질 이런 뭐 타당성을 판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미배 판정 아니지만 이런 채점 기준 같은 경우는 그 채점 기준의 주관적 채점의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채점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적용하고자 했던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나 혹은 이에 기반한 어떤 문학 내용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어떤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지 어떤 뭐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작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인데요. 사실 예시 답안은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채점자들에게 평가자들에게. 그런데 이제 이 그 핵심어 혹은 핵심 개념이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 채점 기준에 제시하셨는데 정작 그 예시 답안에는 그런 원초적 혐오, 법적 지위, 문화적 자격, 자기 믿음 이런 등등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시 답안이 예시로서 약간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요 채점 기준 작성하실 때에도 실제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핵심 어이고 핵심 개념이고 이 문항에서 그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하시고 상세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만점짜리 학생의 답안이겠구나 그런 답안을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낮은 점수를 준다. 근데 이것도 이제 주관성이 너무 많이 개입될 수 있죠. 그래서 뭘 하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부여함. 그래서 이 낮은 점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래서 낮은 점수가 평가자마다 그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 어떤 평가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예시 답안에 관련되어서 이 아까 전에 드린 것과 비슷한데 여기 저희가 또 이제 문항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위배 판정하고 관련이 없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분석하다 보면은 분석이 되게 어려웠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주장의 목적을 파악하고 그 적절성을 타당한 이유를 들어 평가했다. 이러면 이제 각각 3점을 주는데 이 보시면 이 제시된 글의 내부적 목적은 아마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 비판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바로 뒷 문장이 국가 정책 적절성을 점검하는 것은 타당한 사안이므로 그러니까 그런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목적은 적절하다. 또 외적 목적은 국가 정책의 적절성 점검하고자 하는 이 글의 의지가 뭐 타당하다는 것인지 혹은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을 비판한다는 그 목적을 파악한 것이 뭐 타당하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래서 예시 답안과 채점 기준이 약간 모호하고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노예 해방의 그 근거가 그 롤즈의 정의론에서 아마 차등의 원칙을 들어서 그 노예 해방을 통해 주인의 이익은 감소하지만 최소 수혜자인 그러니까 약자인 노예 이익은 증가하므로 노예 해방 정의롭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노예라는 것은 어쨌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롤즈의 정의론에서 제1원칙 그러니까 평등한 기본 자유의 보장 이것을 적용하면 적절한데 이것을 차등의 원칙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한번 그 이제 외부 검토위원들과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또 역사과 소재를 가지고 가져오신 건데요. 그 뭐죠? 그 최명길은 하친 그 청날 하친 제의에 응해야 된다고 하고 김상원 안 된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의무론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적 의무와 조건부 의무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의무적 도덕적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국제적 정세적 외교적 판단과 입장 차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과도하게 이것을 이제 약간 경강부회격으로 적용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윤리과 얘기인데요. 공자가 주장한 절대적 평등. 그런데 윤리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내용 요소를 봤을 때 공자가 고른 분배를 강조했지 이것이 절대적 평등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요 마지막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회과에서는 독서 그 국어과랑 많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비문학 소재라든지 여러 소재로서 접근하게 될 경우 위배 판정을 내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사회과에서도 개념이나 이론 위주로 가게 되면은 넓게 적용하다 보면 위배 판정까지는 내리기는 어렵지만 다소 과도하거나 혹은 문항의 어떤 그 논리성, 정합성, 그 다음에 오류 가능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이제 판정을 내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리지는 않지만 그런 점에서도 조금 유의하셔서 문항을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